첫 번째는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라고 하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A 채권은 B와 같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경우죠. 또 이렇게 순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죠. 사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다른 말로는 서로 물고 물리는 이 관계라고 하죠. A 채권은 B보다 우선하고 B 채권은 C보다 우선하고 C 채권은 A보다 우선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먼저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가 어떤 경우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 발생하죠. 이렇게 1월 10일 날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고 그리고 2월 10일 날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 3월 10일 날 세금이 일반 세금 있다. 그러면 세금은 근저당과 동순이에요.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서는 동순이에요. 그리고 가압류는 세금보다 항상 후순위죠. 근저당은 가압류와 동순이지만 일반 세금의 법정일보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하게 되는 거죠. 일반 세금은 항상 이제 그 가압류를 이기죠. 그래서 가압류는 근저당과 동순이, 근저당은 세금을 이기고 세금은 가압류를 이기는 A는 B와 동순이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죠.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일반 세금이 아니고 3월 10일 날 공과금이다. 국민연금 보험이다. 이랬다면 근저당은 2월 10일에 선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이 3월 10일 납부 기한이다. 그랬을 때는 가압류는 근저당과 동순이, 근저당은 공과금은 항상 가압류 채권을 이긴다고 그랬죠. 이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인데 한번 제가 날짜를 한번 넣어보죠. 여기에 2020년 1월 10일 날 이제 그 가압류가 설정이 됐고 또 근저당권이 2020년 3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2020년 3월 10이면 우리가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 때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1000이하일 때 3,70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다. 이런 상태에서 배분 시점이 언제냐면 2023년 4월 10이다. 우리가 2023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는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지만, 배분시점 소액임차인인데, 이 배분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얼마냐면은 5,500만 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얼마냐? 1억 3천에서 5천억을 빼면 7,500만 원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이런 경우는 가압류는 이제 근저당 동순이, 근저당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보다도 우선하고 이제 확정일자보다도 우선하죠. 그리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는 가압류보다 우선하고 자기 확정일자보다 우선하죠.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가압류와 동순이고 근저당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보다는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딱히 순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순위 안분 배당받고 2차 흡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런 경우를 했다면
가압류 3천만원, 건재당 5천만원, 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5,500만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7,500만원. 요건 좀 금액을 좀 더 정확히 하는 게 낫겠는데, 이게 가압류가 5천만원이고 건재당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1억 원일 때 요거를 이제 안분배당하면 되죠. 제가 한번 좀 빨리 대충 한번 해볼까. 이것도 어차피 공부니까. 지금 왜냐면 책에 있는 게 좀 여러분이 하기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게 채권이 금액이 넉넉하다면 순환 돌릴 필요 없죠.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채권이 여기에 1억에다 5천이니까 1억 5천. 그럼 요걸 따지면 뭐 한 2억 8천 정도 되니까 우리가 배당할 금액을 2억으로 잡으죠. 작아야 배당을 하죠. 많은 넉넉하면 배당할 필요가 없죠. 배당 금액이 2억이다. 약식으로 하면 배당금이 2억이다. 뭐 배분금이 공매에서는 배분금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배당금, 배분금 이렇게 그냥 혼용해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예, 뭐 하다 보면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배분금이 2억입니다. 그럴 때 이거를 1차 안분 배분이죠. 이럴 때는 1번 이제 가압류는 2억 원이죠. 이게 배당금입니다. 곱하기 요 가압류 채권의 금액은 5천만 원이죠. 전체 이체권액은 합산하면 얼마나요? 2억 8천인가요? 2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체권을 분모해 놓고 이 가압류 채권을 분자해 놓는 거죠. 두 번째는 건재당이죠. 건재당도 역시 이 배당할 금액은 똑같고 분모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분자가 1억이 되죠. 1억 원. 또 세 번째는 임원은 최우선 변제금. 변제금은 똑같고 분모 똑같고 분자는 5,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임투가 되죠. 임투는 확정일자죠. 똑같고 이거는 7,500만 원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 이걸 따지면은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571,428점 딱 맞아.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게 그 6이고 여기 12이니까 2억이 되려면 2원이 부족하죠. 이 부족한 거는 소점이 높은 걸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452이 아니고 소점이 높은 거. 그러니까 요거 7이 제일 높으니까 요거를 6으로 고치죠. 그 다음에 높은 거는 57이죠. 요거를 9로 바꾸고 이렇게 9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는 절사시키면 되죠. 이렇게 다 지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원자를 붙여주면 이제 1차 안분 배당이 끝이 난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흡수 배당은 어떻게 하는가?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2차 흡수 배당은 여기서 이렇게 1, 2, 3, 4 중에서 2차 흡수 배당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는 흡수할 수가 없는데 여기 1번은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흡수만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는 2번, 3번과 4번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선순위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2번 건재당 당은 3,500, 7,100 1차 안분 배당 요걸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71,428,5711 요게 1차 안분액이죠. 거기다 안분 부족액은 본래의 채권 1억 원에서 요걸 뺀 겁니다. 571을 빼면은 2,800 57만 1,429원인데 이걸 누굴 흡수하냐?
자기보다 여러한 사람. 요 선순위 가압류는 동순위이기 때문에 흡수할 수 없고 3번과 4번을 흡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후순위가 4번이죠. 4번에 1차 안분액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5300이 충분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흡수하냐면 4를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를 1억 원을 만져보고 배당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2번은 끝났습니다. 자, 3번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죠. 변제금. 이 사람 1차 한분 배당은 얼마냐면 이제 3,928만 5,714원입니다. 이게 1차 안분액이죠. 여기서 안분부적이 얼마냐? 본래의 채권은 5,500을 받아야 되는데 3,900밖에 받았으니까 5,500만원에서 마이너스 39285,714 하면 얼마 부족하면 1,500 1,571만 4,286원이 되는 거죠. 요거를 누굴 흡수하냐? 여기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두 개 합쳐도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를 4를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금이 얼마냐면 5,500만원 만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4번에 임차인이 확정일자죠? 요거는 얼마냐? 본래의 채권액은 5,357만 1,429원이 1차 안분액이죠. 여기서 얼마를 빼냐? 2,857만 1,429원은 오늘 누구한테? 2에 흡수당함. 또 요 1,571만 4,286원은 누구에게? 3에 흡수당함. 해가지고 928만 5,714원이 되죠. 이게 배당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압류 채권자 요 3,500만원 이것도 종결이 되는 거죠. 배당이 종결이 되고 근저당권자 1억 그리고 최우선변 5,500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이걸 전체를 합산하면 2억 원으로 딱 떨어져야죠.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